네, 지금부터는 스레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레드를 설명하는 이유는 스레드에서 보통 실행해서 수행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정의하기 위해서 보통 내부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레드를 이번 기회에 내부 클래스를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레드는 CPU를 통해 실행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스레드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만들어져서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하나의 스레드 통해 실행될 수 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 실행될 수 있는데, 이 스레드는 병행 실행이 가능하며 다중 코어나 다중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실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병행 실행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CPU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중 코어도 아닙니다. 코어가 하나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든 맥을 쓰든 보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유튜브 음악을 들으면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강의를 들으면서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CPU는 하나인데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근데 이 동시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여러 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시분할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래서 시간을 아주 작게 쪼개서 요 시간을 A, B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네들을 한테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워낙 빠른 시간에 이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순간에 하나만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잠시 실행됐다가 얘가 실행되고, 또 얘가 중단됐다가 얘가 실행되고, 다시 얘가 실행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마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동시라는 말은 틀린 거고 병행, 패러럴하게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프로세서가 여러 개거나 다중코어이면은 여기에 실행하는 애와 여기에 실행하는 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병행 실행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스레드를 시작시키면은 이 스레드들은 병행 실행되는 겁니다. 병행. 그런데 이렇게 병행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지금 할 일이 좀 없어서 뭔가 대기해야 될 때 다른 스레드를 요 대기한 시간에 실행할 수 있으면 더 빠른 시간에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퀀셜하게 실행하면 이런 대기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기 시간에 전환을 해서 얘가 실행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스레드가 언제 실행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래
다중 스레드 쓰지 않았을 때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은 더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프로그램하기가. 특히 요 스레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들을 접근할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결과는 플러스 2가 돼야 되지만 전혀 플러스 2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 프로그램의 코드들이, 내부적인 코드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실행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플러스 1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런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는 데 있어서 되게 간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돼서 운영체제를 배우게 되면 이런 다중 스레드의 실행을 책임지는 게 운영체제가 되는데 이 운영체제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을 자바를 가지고 해보면 좀 더 이 운영체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스레드 이용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스레드는 실행이 되면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고 이 작업을 정의해주면 돼요. 작업을 정의해주고 스레드를 필요할 때 생성해서 스타트 해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자바에서 어떻게 하냐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구현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얘를 구현하게 되겠고 얘를 구현하면 run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그럼 이 함수가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스레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예제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스레드를 20개를 만들었어요. 20개를 만들고 이 만든다고 해서 스레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 놓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스타트를 실행하면 각 스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20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스레드는 어떤 일을 하냐? 요 타스크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 타스크에 객체를 주었으니까 요 일을 하게 됩니다. 요 일은 뭐냐면은 자기의 타스크 넘버가 부여되는데 1부터 9까지 A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부여가 돼요. 그러면 자기의 번호를 50번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퀀셜하게 출력이 되면 1이 50번 출력된 다음에 2가 50번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실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스타트를 20번 하고 나면 메인은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죠. 그럼 메인에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메인이 종료되죠. 메인이 종료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종료되냐면 이 스레드 20개가 다 종료돼야지만 종료가 됩니다. 즉, 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레드들이 모두 종료가 돼야지만 종료가 됩니다.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번 학기에는 그 막고를 만들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별로 많이 안 쓰는데 GUI에서 애니메이션들은 다 스레드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퀀셜하게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조금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하고 디버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상당히 프로그램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게임을 학기 과제로 만들고 있지 않아서 그 경험은 못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역시도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시간이 경과되면은 자동으로 어떤 메소드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이머라는 걸 만들고 스케줄이라는 걸 통해서 이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타이머는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실행될 때 실행해야 되는 타스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타스크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타스크가 있고 여기에 1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0은 밀리세컨드로 1000밀리세컨드는 1초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 게 딜레이고 요게 주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스케줄 하게 되면은 1초 뒤에 첫 번째 타이머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매 1초마다 항상 요 스레드가 실행이 됩니다. 요 스레드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스레드는 뭘 하냐? 카운터를 10 줬죠. 10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카운터는 매번 요 타스크가 실행할 때마다 카운터 값을 하나씩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값이 0이 되면 리스트오프라는 걸 출력하고 타이머를 캔슬해가지고 타이머를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문장이 끝났다고 해서 메인이 종료되진 않습니다. 이 타이머에 의한 스레드가 종료돼야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요 예제들을 실제 해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레드와 타이머와 관련된 예제들을 실행해보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레드 테스트 클래스인데 이 내용은 그 슬라이드에 있는 그 코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는 50번 자기의 태스크 넘버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20개를 시작했는데 각 태스크가 20개를 시작했고 첫 번째 스레드가 1번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2, 3, 4 이렇게 A부터 쭉 할당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2가 3개 찍히고 그 다음에 또 타임 슬라이스가 바뀌어서 5가 찍히고 또 7이 찍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고 있는 그 횟수도 많이 달라지죠. 정확하게 이 각각 스레드에 할당된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당될지 언제 어떤 스레드가 타임 슬라이스를 받을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행으로 실행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문장들이 실행되고 나서도 계속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디 갔어요? 여기가 출력이 되고 나서도 그러면 더 이상 없죠. 메인에 실행될 게 없는데도 계속 남은 스레드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이 스레드들이 종료될 때까지
요 문장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쭉 실행되고 last line of main이 출력된 다음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들이 실행됐는데 이 스레드가 종료를 다 시키고 나서 뭔가 그 다음을 하고 싶으면은 join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머는 여기 1초 뒤에 처음 타스크가 실행이 되고 그 1초 뒤에 반복하게 됩니다. 몇 번 반복할지를 여기에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종료시키기 위해 태스크에 타이머를 줬고 종료될 시점이 돼서 얘를 캔슬해 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보면 하나씩 1초마다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찍고 결국 1을 찍은 다음에 0이 되면 리프트 오프가 출력이 되고 타이머가 종료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종료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카운트 스타트는 얘가 한 다음에 아직도 프로그램 살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이머는 자바 FX를 쓸 때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바 FX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별도 자바 FX에 맞게 만들어진 타이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고 만약 자바 FX 프로그램이 하는데 타이머가 필요하면 얘를 쓰지 말고 자바 유틸에 있는 타이머를 쓰지 말고 자바 FX에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레드,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언제 각각 스레드가 실행될지 예측하기가 힘들고 한번 얘가 실행됐을 때 얼마만큼 실행할지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스레드들이 똑같은 메소드를 또는 똑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고자 하면은 그 접근하는 그 순서가 매우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하고 싶으면은 락킹이라는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oo라는 메소드가 있고 bar라는 메소드가 있고 bars라는 메소드가 있고 ham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A 클래스에. 그리고 이 A 클래스의 객체를 3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개의 태스크를 만들었는데 이 A1을 3번, A2를 3번, A3를 3번 타스크에 넣습니다. 줘가지고 이 타스크에서 뭘 하냐면 A의 foo를 실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A의 foo를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문장이냐면 synchronize A cl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ynchronize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요 synchronize를 누가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실행하고자 해도 다른 스레드가 실행하고자 해도 그 스레드가 이 synchronize 부분을 다 종료할 때까지는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start, end 뭐 처음 거는 이제 객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실행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얘도 그냥 넣어버릴까요? 넣어버리면 이건 굳이 빼고 합시다. 빼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synchronize start end 해가지고 누가 어떤 애들이 접근할지 몰라도 얘가 요거를 요 foo를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애들이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기 프로세스 타임이 와도 못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반은
그걸 안 하고 있죠. 똑같은 건데 안 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바꿔볼까요? 실행을 하면 복잡하죠. 독, 바, 메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메소드들이 일부 문장들을 실행하고 타임 슬라이스에 걸려서 바뀌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스레드가 메소드에 어디까지 실행할지는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자체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는 메소드 내의 전체 블럭을 싱크로나이즈 했는데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이제 싱크로나이즈 시킬 수 있고요. 얘는 메소드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즈도 아까 to를 실행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바즈를 했는데 메소드 스타트를 했고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즈가 안 되네. 숫자는 정확하게 9번 증가를 했어요. 동일 객체에 대한 동시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군요. 서로 다른 객체이면, 그러니까 독, 호스, 캣은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같은 객체는 동시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싱크로나이즈 요 문장을 하게 되면 요거는 요거 쓰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클래스를 묶어놨기 때문에 같은 다른 객체이지만 독, 호스, 캣은 다른 객체이지만 그 다른 객체에도 같은 종류의 객체이면은 못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락, 언락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햄을 한번 해보면 얘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락이 됐죠. 락을 걸어놓고 이 락이 풀릴 때까지 다른 애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 할 때까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멀티 스레딩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그 동시 접근을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락을 쓰는 방법, 메소드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방법, 어떤 블럭을 싱크로나이즈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볼러탈이라고 메소드를 수식해줘서 저 멤버 변수를 캐싱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동시에 씀으로써 더블 락킹 한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혹시 멀티 스레딩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면은 좀 학습해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